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충청남도 세 번째 지역인 공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주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인구 10만 명의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세종시, 동남쪽으로는 대전시와 계룡시, 북쪽으로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에 접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면적은 충남에서 가장 넓습니다. 공주시 지명의 유래에는 곰나루에 얽힌 안타까운 전설이 있습니다. 백제 때 연미산에 사람의 말을 하는 암컷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곰은 혼자였기에 외로웠고 자신과 함께 있어줄 이를 소망하였습니다. 어느 날 곰은 남자 몇 명이 금강을 건너와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어 배에 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곰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남자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쳤으나 그중 한 명은 너무 놀라 그만 기절해버렸습니다. 곰은 기절한 남자를 자신의 동굴로 데려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깨어나자 곰은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과 내가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곰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놀라면서도 두려운 탓에 곰의 부탁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곰은 남자를 잃고 싶지 않아 먹을 것을 주면서 사냥을 나갈 때면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 가두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곰은 남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남자도 처음에는 곰을 두려워하였으나 곰의 친절에 점점 감화되었으며 이후 곰은 인간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여럿 낳았습니다. 하루는 곰이 남자를 가둔 불을 실수로 바위로 막아놓지 않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은 남자가 도망가자 곰은 슬퍼하며 아이를 끌어안고 금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전설에 따라 그곳은 곰나루, 한자로는 웅진이라 했으니 오늘날 공주의 기원이 됐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웅천주로 개칭되었다가 조선시대 이후로는 공주라고 불렸습니다. 공주의 공은 곰을 음차하기 위하여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채택된 것입니다. 공주시는 삼국시대 백제 22대 왕 문주왕 때 백제의 수도를 위례성에서 웅진성으로 옮기면서 백제의 핵심지로 떠오릅니다. 웅진성은 대성 8족 중 백시의 근거지로 추정되며 백시는 24대 왕 동성왕 때 적극 등용되었으나 501년 위사자평 백가의 난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웅진성은 백제 26대 왕 성왕에 의해 천도될 때까지 475년부터 538년까지 63년간 백제의 중심지였습니다. 660년 31대 왕 의자왕이 660년 백제 멸망전에서 사비성을 떠나 웅진선에서 마지막으로 항거했으나 웅진성주 예식진의 배신으로 사로잡혔고 당나라는 사비성 대신 웅진성을 백제의 중심지로 파악해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습니다. 후삼국 시대에는 904년 홍기라는 공주 일대 호족이 항복하며 궁예의 후고구려에 속하게 되는데 궁예는 백제계 유민 정서를 신경 썼고 패서호족을 경계했던 편이기에 궁예의 마진, 태봉, 국호 변경을 통한 고구려의 정체성 초월은 공주 일대 호족에게는 괜찮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918년 왕건이 국호를 고려로 되돌리며 고구려의 계승성을 보이고 궁예에게 가까웠던 백제계 호족들의 숙청이 끊이지 않게 되자 918년 말 견훤의 후백제로 귀부하게 됩니다. 이후 934년 운주성 전투 패배로 후백제의 충청 지역을 잃자 고려로 다시 귀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주목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하는 충청가명과 관찰사가 주재하던 곳으로 충청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충청도는 이름이 자주 바뀌었는데 공청도, 공충도, 공홍도 등이 있었습니다. 1931년 충청남도청의 대전 이정이 결정된 직후 공주면이 공주읍으로 승격됐습니다. 1986년 공주읍이 공주시로 승격됐고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공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시가 되었습니다. 공주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문화유산이 3곳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성인데 공주시에 위치한 산성으로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웅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뒤 공산성 북문 인근 땅에 마을이 조성되었고 이 마을은 성안마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안마을은 1997년까지 같은 곳에 있었으며 마을은 이후 진행된 문화재 발굴 및 관광지 개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무령왕릉과 왕릉원인데
무령왕릉은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의 무덤입니다. 백제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왕릉이자 도굴되지 않고 발굴된 유적지입니다. 무령왕릉이 피장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송산리 고분군 7호분으로 명명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곡사인데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6교구 본사입니다. 삼국시대인 640년 신라 27대 왕 선덕여왕 때 자장 율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이후 후삼국 시대에는 폐사되어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가 1172년 고려 19대왕 명종 때 보조국사 진울이 왕명을 받고 중창했습니다. 마곡사에는 백범 김구가 젊은 시절 6개월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마곡사에 머물기 전 치아포 사건이 있었는데 황해도 안압군 치아포에서 김구가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김구는 수감 도중 인천에서 탈옥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마곡사에서 승려로 출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망도 좁혀지고 승려 생활도 맞지 않아 금강산으로 가서 더 큰 가르침을 받겠다는 핑계로 마곡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 김구는 환속 후 농촌 계몽 운동을 거쳐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과거 공주시가 발달할 수 있던 것은 큰 평지가 없는 대신 강변 수심이 깊어 도강하는 나루터로 적합하여 나루터를 활용해 금강수운의 최대 교두보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하삼도와 한양을 잇는 물류 이동의 중심지이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고을이기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근대 시기 철도와 도로교통의 발전으로 강을 통한 수운이 사라지면서 공주시가 가진 교통상 이점이 사라졌습니다. 구한말 일본이 경부선을 건설할 때 공주를 경유하도록 돌아가려 했으나 러일 전쟁 준비로 속전속결이 대두되며 경유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큰 평지가 없는 입지 환경이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공주시는 농업 분야에서 정안면 밤이 대표 특산물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적으로는 웅진식품, 코웨이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웅진그룹 자회사였던 기업들로 유그룹이 고향이었던 웅진그룹 창업주 윤석금 회장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공주시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악동입니다. 금악동은 질그릇 굽는 가마가 있어 그릇을 굽는 마을이었으므로 사기막골, 지막골, 학동, 금악골이라고 부르던 마을입니다. 1914년 하선리, 학동, 지막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금악리가 될 때 일대의 금악골에서 유래했습니다. 금악동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중 공주 우금치 고개에서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이 조일연합군과 교전하여 패배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신관동입니다. 신관동은 조선 말 일신역이 있어 일신 또는 관동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일신과 관동의 이름을 따서 신관리라 한 것이 유래입니다. 신관동은 공주시에서 상권이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옥룡동입니다. 옥룡동은 조선말 용못이 있어 옥룡골이라 한 것이 유래입니다. 옥룡동 출신 인물로는 개그우먼 오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웅진동입니다. 웅진동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곳입니다. 웅진동 출신 인물로는 야구 해설위원 박찬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월송동입니다. 월송동은 소나무에 비치는 달빛이 절경이라 하여 월송이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중학동입니다. 중학동은 해방 후 1947년 동명계층 때 1906년 개교한 공주중학교의 이름을 따서 중학동으로 하였습니다. 중학동은 조선시대 충청 감영을 비롯하여 공주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강북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신축 건물 고도가 제한된 탓에 개발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구읍입니다. 유구읍은 고려시대 이곳에 설치된 유구역에서 비롯된 것인데 유구라는 명칭은 마을 뒷산이 비둘기 모양으로 생겨 붙여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유구읍에는 6.25 전쟁이 지나면서 이북에서 섬유업에 종사하던 피난민들이 모여 산 후 1980년대까지 직물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섬유 공장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유구읍 출신 인물로는 웅진그룹 창업주 윤석금 회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계룡면입니다. 계룡면은 계룡산에서 유래되는데 그 명칭은 산봉우리의 능선이 보는 방향에 따라
용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닭의 변 모양으로도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반포면과 사곡면입니다. 반포면은 1750년대 공주목 면리로 원복리에 있는 반개 반포의 이름을 따서 반포면이라 하였고, 사곡면은 1750년대 마곡사가 있는 절골이라 하여 사곡면으로 개칭했습니다. 열 번째는 신풍면입니다. 신풍면은 고려시대 때 공주목의 영연인 신풍연으로 되었으며 1750년대 공주목 신풍연이 신상면과 신하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면 명칭을 다시 신풍으로 복원하였습니다. 11번째는 우성면과 탄천면입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우성면은 우정면과 성두면을 병합하고 그 이름을 따서 우성면이라 하였고, 탄천면은 반탄면과 고가천면을 합쳐 탄천면이 되었습니다. 우정면은 조선 인조가 1624년 이괄의 난으로 공산성으로 피난 중에 소에게 물을 먹인 소 우물에서 유래한 것이며, 성두면은 성터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2번째는 의당면입니다. 의당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요당면과 의랑면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그 명칭을 따서 이름 지었습니다. 의당면 출신 인물로는 조선 전기 김종서 장군이 있습니다. 13번째는 이인면입니다. 이인면은 고려시대 공주목 관할 지역으로 이인부곡이 설치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과 호남에 육로교통 유충지인 이도역이 설치되었는데, 조선 세종 때 충청도 감사가 임금의 이름 이도와 음이 서로 같음을 피하기 위하여 이도역을 이인역으로 고치고자 추청하여 역의 명칭이 이인역으로 개명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역은 정안면입니다. 정안면은 중앙에 정안천이 흘러 평야를 이루고 있는 동네입니다. 정안면 출신 인물로는 조선 후기 계합파 김옥균이 있습니다. 이번 편은 충청남도 역사의 세 번째 공주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